안녕하세요. 자, 보시죠. 문제는 1회보다 어때요? 1회보다는 좀 낫죠. 예, 아마 1회보다는 조금 낫긴 할 거예요. 그래도 만만치는 않는데, 예, 그렇죠.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 1회 시험이 한 상난이도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상난이도보다 조금 약간 낮은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죠. 1번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1번 문제 많이 틀려요. 1번 딱 보는 순간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요소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용용지기도잖아요. 그렇죠? 용용지기도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용용지기도. 그럼 여기서 용은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죠. 밑에 용은 뭐예요? 용도 구역이고. 그렇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위에는 용도 지역이고 용도 지구고 그리고 밑에는 용도 구역입니다. 그럼 둘 다 용도 지역이든 용도 지구든 용도 구역이든 다 뭐 하는 거죠? 지정하고 변경해 가는 계획이에요. 둘 다 지정을 한다든지 변경에 관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동그라미 기억을 딱 보는 순간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용지기도 할 때 용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얘네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 정도는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에요.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예요. 행위 제한 아니에요. 행위 제한에 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부분에 대한 지정 또는 변경입니다. 그리고 용도 구역에 해당되는 것들 있죠. 용도 구역 얘기해 주세요. 구역에 해당되는 거. 개발도 수시입. 그래서 입지 부분도 같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개발도 수시입. 이렇게 돼요. 이거에 대한 지정 및 변경. 지정 또는 변경. 그럼 개발이 뭐죠? 개발 제한구역. 그렇죠?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도는요? 도는 그렇죠. 도시 자연 공구역. 그 다음에 수는 그렇죠. 수산 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시는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입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 됐나요? 그거에 대한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도시자연공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맞죠? 니은 맞아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리얼에 보면 구역 중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또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적 개발. 사적 개발 행위 부분에서 우리가 하게 될 때 정하는 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뭐죠? 그렇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고 리얼 부분이 아닌 거예요. 결정할 사항이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근데 디귿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개발 용용지기도 할 때 이거 도가 되는 거. 도. 이건 기반시설이고. 그렇죠? 이건 지구단위 계획.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1번은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 문제인데 1번을 틀렸다 그러면 타격이 큽니다. 이거는 타격이 커요. 1번부터 이제 제끼고 시작해야 되니까.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1번의 답은 3번이고 2번 문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딱 보자마자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거 1회 때도 했어요. 우리 1회 때는 도가 아니었죠. 그렇죠? 이건 도입니다. 도.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는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구? 국장 아니면 도지사. 그러면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 하는 자는 누구예요? 도 관할구역에 걸친다는 얘기는 시하고 군이 걸친다는 얘기예요. 이쪽 도와 이쪽 도가 걸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를 걸쳐서 만약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누가 해야 돼요? 국장이지. 다르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도 관할구역 안에 시하고 군이 있잖아요. 그 시, 군을 뭐죠? 하나의 도시니까 그걸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걸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두 개가 걸쳐 있을 때는 수립을 할 때는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죠. 광역계획권을.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지정하는 것은 도관할구역일 때 누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돼요. 도지사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이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2번도 동그라미 1번을 못 찾으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번 제가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동영을 보면서 솔직히 얘기하면 동영을 보면서 점수는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느껴보시라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뭐 하냐면 자꾸 시험에 다가올수록 불안해요. 왜요? 이것도 좀 해야 되고 저것도 좀 해야 되고 이만큼만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만큼도 못해요. 못하는데 마음은 뭐죠?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 안 그래요. 못하면서 불안만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죠? 새로운 거 하려고 이것 기웃 저것 기웃 하다가 망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고 동영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는 왜 안 나오는지를 분석해 보시면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틀려야 될 문제는 틀려주시라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도 어차피 공법 고득점 가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누누이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모의고사 보고 하면 조금 쉽게 나오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실제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이 1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그렇게 어려운 선지가 아니에요. 암기장 제가 표시 다 해놨어요. 3번 문제. 3번 문제는 상난이도 문제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는데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난이도 문제예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했던 내용이 암기장이 있어요. 그런데 5번은 암기장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요. 1번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 수립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즉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누가요? 국가가 하는 경우일 때는 누가? 당연히 국가가 할 때는 국가 예산해야 되지. 개인이 부담해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국가 예산에서 부담하는 거고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행정책이 아닌 자가 하면 행정책이 아닌 자가 하면 그거 아닌 그 자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얘기예요. 그게 1번하고 2번 얘기야 지금.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그놈이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렇게 돼요. 3번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현저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뭐해서 협의를 했어요. 그 지방자치단체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도 이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럼 부담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네 번째,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겠죠.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고요. 다른 시도에 속할 때는, 그러니까 같은 도에 속할 때는 그 도를 총괄하는 게 누구예요? 도지사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결정하면 되고, 만약에 다른 시도에 속할 때는, 그러니까 다른 시도라니까 시하고 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그럴 때는 누가 중재할 거냐, 그 얘기예요. 누가 결정할 거냐, 그 얘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결정한다. 맞나요? 아니에요. 누굴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많이 틀려요. 이거 안 했느냐? 했어요. 암기장 108번에 보면 있어요.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로역기가 돼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 도대체? 안 해온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느냐? 아니요. 안 해온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머리가 나쁜 거냐? 아니에요. 반복을 안 한 거예요. 무사했어요? 그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아니, 지금 남은 기간 동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한 달 이상 남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면 되지. 무사했어요? 하면 되지. 걱정해서 괜찮아질 거면 계속 걱정만 하고 있겠어요. 그 걱정할 시간이 뭐죠? 하면 돼요. 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되는 거잖아요. 점수가 60점이든 70점이든 합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래서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은 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 비용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 나와요, 우리. 국장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 나오는데 여기는 비용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죠. 행정안전부 장관. 아마 이거 5분 답 많이 했을 거예요. 왜요? 숫자 나오니까. 보통 숫자가 답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숫자보다도 답을 찾기가 더 쉬운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인 거예요. 5번은 우리가 안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번에 대해서 해설해 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조금 해놨어요. 일단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뭐 해주겠다?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할 때는. 됐나요? 그렇게.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에서 동그라미 5번이 나올 때 어떻게 5번이 답이 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 3분의 1을 50%로 냅니다. 그 해설 한번 봐보세요. 해설 보세요. 해설에 동그라미 5번 보시라고. 그래서 해설에다가 제가 해설을 드린 거예요.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당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프로? 행정청이 시행한 게는 5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 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할 때는 얼마? 3분의 1이라고. 그럼 이거 바꿔내기 참 좋겠죠? 그래서 해설에 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 한 부분이지만 참고적으로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3은 4번. 4번 문제. 4번 문제 옳은 문제인데 이것도 맞춰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을 딱 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니까 1번 딱 보는 순간에 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럼 머릿속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누군지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안 그러면 1번을 못 맞춥니다. 여러분 도시죠. 도시잖아요. 도시. 도시는 어디예요? 이거죠. 두 번째 서열하고 세 번째 얘기해 주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뭐예요? 도시예요. 이 도시를 기본 계획을 짜는 거는 이 도시의 누구? 책임자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시에 대한 수립해서 올리는 자는 수립권자는 이 도시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누구? 군수가 되는 거지 도지사가 아니에요. 수립하는 거는. 이 군수가 도지사가 틀린 거예요. 시장 또는 군수라고 했어야죠. 됐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수립을 했죠? 수립을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도시군 기본 수립하면 뭐 해줘야 돼요? 수립을 하면 뭐 해줘야 돼요? 수립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도 수립하는 거고 그 다음 누구도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 하는 거고 안을 올리는 거, 입안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립을 하면 뭐 해줘야 돼요? 승인을 해줘야지. 승인을 해줘야죠. 무사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광역도시계획하고 다르게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여기서 승인해주는 자는 뭐 결정한다는 말을 관리계획에서는 하겠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자가 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서열에 있는 자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결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확정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장 또는 군수가 되지만 그걸 승인해 주는 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도지사가 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1번 보기 틀렸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당연히. 생략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옳은 거 답은 2번이죠. 그렇죠?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 생략할 수 없죠? 생략할 수 없어요. 기초조사와 공청회 생략할 수 없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시장 군수가 시군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하면 누가 승인해 준다고요? 도지사가. 그래서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해 줬다고.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가서 알려야 돼요? 아니죠. 서류를 관계행정기관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서류를 받은 누가? 시장 또는 군수가 그 내용을 해당 시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해서 공고하고 일반인이 관계서류를 며칠 이상? 14일 이상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30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못 맞추면 힘들어져요. 그 다음 5번. 동그라미 4번 30일에 대해서는 이거는 암기장에서는 안 했던 문제 하나입니다. 5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라도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했으면. 5년 이내에 했으면 안 해도 돼요.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답은 2번. 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만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사항을 물어본 거죠. 지금. 위반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입안할 수 있는 입안의 제한 대상. 뭐죠 이거? 용산 기지입니다. 기억나세요? 용산 기지입니다. 그렇죠? 해설해 보시면 그래서 용은 용도지구 중에서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그러니까 용도지구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산은 뭐죠?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그죠? 산업유통. 그 다음 3은 기반시설. 기반시설 설치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그리고 4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하고 변경. 그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5번은 입지규제 제수구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기지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억. 입지규제 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제수구역 수립 계획 맞네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맞네요? 기반시설 맞네요? 점수 주는 거죠. 틀리시면 안 되죠. 이거. 답은 5번. 다죠, 다. 이건 뭐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쵸? 6번. 6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답은 2번이죠. 공유 수면의 매립 목적이요. 공유 수면의 매립 목적이 해당하는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뭐가 돼요? 같대요. 같으면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 있죠? 그거는 뭘로 하면 돼요? 이웃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곳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은 곳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없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거니까. 이게 근데 용도지역 내용과 뭐하면 다르면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죠. 2번. 이것도 간단하게 여러분 찾는 겁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7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시범도시가 뭐냐 도대체? 해설 보세요. 해설 보시면 그러니까 7번 문제 같은 거 깔끔하게 틀려주셔야죠. 그러면 7번 문제 해설해 보면 시범도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1번 보시면 국장은 도시의 어떤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가지고 개성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그러니까 어떤 도시의 어떤 경제를 높일 수 있고 어떤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는 지속 가능한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어디 파주에 출판단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헤이리 마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마을을 지속해 나가는 거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인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분야로 시범도시를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국장이. 그래서 1번 보시면 국장은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요청에 의해서 시범도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두 번째로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아까 요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미리 당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쳐야 돼요? 자문을 거쳐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국장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있죠. 어떤 게 좋을지 공모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아마 3번 답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느낌상 이거 시장 또는 군수가 공모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3번 찍은 경우 많을 거예요. 근데 실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공모에 뭐 할 수 있다?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해 보시면 4번에 시범도시의 공모 나오죠. 가로 1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누구 있어요? 행정처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해당되는 도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범도시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그 도시들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국장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봐서 문제 보면, 그래서 3번 맞고 4번. 국장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야 된다? 심의 거쳐야 되죠. 답이 5번인데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국장은 시범도시 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범도시를 하는데 시범도시 사업에 의한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자 여기 보세요. 그 도시를 지정한 것은 누구예요? 국장이 지정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사업을 해나가는 것은 관할 도시가 해야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범도시를 정한 곳은 경제, 문화 이런 거 따져가지고 국장이 지정했다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는 자는 누가 돼야 돼요? 관할 도시가 돼야죠. 관할 도시가.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아까 공모 전에 공모한 자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5번에 보면 해설 5번에 보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점수 주는 거예요. 8번 문제.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용도 지역별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준주거 지역에 뭐 생각해야 돼요? 준주거할 때 7이죠. 7. 얼마요? 70%. 계획관리는 얼마요? 여러분 건폐율에서 도시지역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예요? 20이잖아. 20. 도관농자에서 관농자 있잖아. 관농자. 그리고 녹지지역 부분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얼마? 20이잖아. 20. 근데 개만 40. 개만 40. 됐죠? 개만 40.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만 40. 나머지 해당되는 거 전부 다 20. 그렇죠? 그 다음에 전용 공업지역 할 때 공업 들어가면 공업이 기업이죠. 기업. 70. 공업은 무조건 70. 그 다음 유통상업 할 때 유통상업은 유통할 때 이거 8있죠. 8. 그래서 얼마? 80. 그렇죠? 그리고 5번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얼마요? 얼마? 5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 전용호. 아시겠어요? 전용 들어간 거 다 50이라고. 그죠?
정론과 누구 싫어해요? 일본을 싫어해요. 일본만 나오면 욕해요. 그러니까 일반 욕한다고. 일반 욕한다고. 일반 욕한다고. 전용 나오면 오시고 일반 나오면 욕한다고. 그렇죠? 일반 나오면 욕한다고. 이렇게 돼요. 전용 50, 일반 나오면 욕한다고. 됐나요? 이렇게 돼요. 이 앞에 뭐 있든 간에 이렇게 돼요. 됐죠? 됐나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 욕하니까 뭐가 갑자기 생각나요? 광복절 8.15가 생각나죠. 그래서 8.15는 못 되더라도 8.15 동생 3.15. 그렇죠? 3.15. 3, 1, 5. 3종 일반 주거지역. 이게 잘 안 헤어지거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얼마요? 50. 나머지 일반을 욕하는데, 나머지 욕하는데, 누구 욕하는? 315. 그렇죠?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돼요. 그러면 가장 큰 건 누구예요? 유통상업지역이죠. 유통상업지역 얼마? 80. 그렇죠? 9번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겁니다. 1번 대도시시장은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부질산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시가와 조정구역을 결정하는 결정권자 누구예요? 누구예요? 시도지사죠.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 그렇죠. 대도시시장 안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정한다고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1번 틀렸고 2번 시가와 조정구역은 5년에서 얼마? 20년이죠. 20년. 10년 이하가 아니고 20년 이내 기간 동안 유보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의 결정은 시가 유보 기간이 끝난 날부터의 다음 날이에요. 끝나는 다음 날. 그렇죠?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 4번 지정된 시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국방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에 의해서 국장이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만 뭐 할 수 있어요?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가와 조정구역에 있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게 될 때 도시군 계획 사업인 경우와 도시군 계획 사업 외의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4번은 뭐냐면 도시군 계획 사업인 경우일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도 국방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에 의해서 국장이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의 달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인 사업만 하는 거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경우 있어요, 없어요? 아니, 도시군 계획 사업도 있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일 때는 지금 4번일 경우만 하는 거고, 도시군 계획 사업은 그럼 아예 그러면 시가 조정구역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동그라미 5번 부분에 있다 그 얘기예요. 5번 부분에. 시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개발행위 허가될 수 없다? 아니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해설 보세요. 그래서 해설 보세요. 해설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시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 외에는 농업이나 어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의 규모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그리고 공익시설,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을 설치한 행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냐면
도시공계획 사업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게 아니고 도시공계획 사업일 때는 동그라미 4번과 항목일 때 가능한 거고 도시공계획 사업 외의 사업은 지금 해설 보시면 5번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죠. 그렇죠? 10번 문제. 10번 문제 틀리면 안 되는데 많이 틀려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교통시설 폐차장. 맞아요? 폐차장은 뭐예요? 그렇죠. 환경기초시설이지. 그렇죠? 환경기초시설이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유수지는요? 방제시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1번 같은 경우는 폐차장이니까 뭐죠? 차니까 교통 아니에요. 폐차잖아요. 폐차. 운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환경기초시설로 보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공간시설은 공동구. 공동구가 공간시설이에요? 공동구는 우리 케이블하고 뭐 이런 것들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이죠. 공급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유통공급시설이죠. 그 다음에 방제시설은 수질오염 방제시설 맞나요? 맞아요? 수질오염 방제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에요. 환경기초시설.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맞아요? 이게 맞죠. 답은 5번입니다. 11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답이죠. 특별시장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며 맞죠? 협의하는 거. 그리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생략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것은 그 도시에 행해지는 아주 큰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대해서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된다는 거.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얘기고. 그 다음 12번 계산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 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80%이고 대지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50제곱미터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한답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으니까 그만큼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건폐율에 완화하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얼마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얘기는 원래 건폐율이 얼마인데요? 80%인데 그럼 80%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많아지겠죠. 그러면 보기 중에 1번은 답이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1번을 답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찍더라도 1번을 찍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그럼 1번은 무조건 제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사하겠어요? 1번 제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원래 원칙은 뭐냐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렇게 돼요. 원래 공식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은 뭐에다가 기존 해당 지역에 해당되는 기존 건폐율 곱하기 그리고 얼마요? 1 플러스 그렇죠? 1 플러스 그 다음 밑에는 대지 면적 밑에는 뭐라고요? 대지 면적 원래 대지 면적 있잖아요. 대지 면적 대지 면적 분해 위에는 제공해 주는 거 공공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완화되는 건폐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 건폐율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대지 면적분의 제공한 면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기존 건폐율이 얼마예요? 80% 곱하기 1 플러스 대지 면적 얼마예요?
600. 제공하는 면적 150. 됐나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거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면 0.25죠. 0.25. 그럼 이 더하면 1.25죠. 그럼 곱하기 1.25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00 나오죠, 100. 됐나요? 이게 답은 100이 된 거예요. 완화되는 건폐율은 100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계산 문제 나올 때 공식을 못 외웠어요. 이 공식을 못 외웠다고. 못 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야죠. 그렇잖아요. 공식을 못 외워서 찍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냐면 기존이 얼마래요? 80%래, 기존이. 기존이 80%의 건폐율인데 여기에 얼마가 더해지겠죠? 완화되는 거니까. 뭐 했으니까? 제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완화되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지 면적 있죠? 이건 원래 이 땅의 면적이죠. 이 땅 면적 중에서 얼마를 150을 제공하는 면적 나와요, 안 나와요? 제공하는 면적이 나와요. 되나요? 이게 모르겠다. 아유, 뭐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건폐율이 있죠. 여기다가 이게 대지 면적이죠. 이게 뭐예요? 제공 면적이죠. 그럼 이게 작고 이게 크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를 일로 와서 두 개 나눠주라고. 이게 분자로 가고 이게 분모로 간다고.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하시라고. 그냥. 공식을 모르겠는데 기존 80에 얼마의 건폐율이 더해지겠죠. 더해지는 비율이 이 비율이라고. 이 비율이라고. 이 비율만큼. 그러니까 제공하는 면적 올라가고 대지 면적이 여기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계산을. 80 있고 곱하기에다가 제공 면적 얼마인데요? 150. 그 다음 대지 면적. 지금 600이잖아. 600. 어? 그럼 이거 얼마예요? 이거 4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1을 곱하면 얼마예요? 20이잖아요. 20 나오잖아. 20. 그러면 기존이 얼마였는데? 얼마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20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얼마예요? 100이야. 그렇게 나오죠, 당연히. 무슨 말이죠? 그게 모르겠다. 공식 아니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다가 추가되는, 완화되기 위해 추가되는 비율은 이 비율이다. 이 비율. 그래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추가된 게 많겠지.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수로 만들으라고. 분수로. 알겠어요?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제공하는 면적이 항상 작은 게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밑에가 큰 거. 그리고 분수 나온 걸 여기다 그냥 곱해라고. 그냥 앞에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곱해요. 그냥. 무사했어요? 그럼 얼마 나와요? 20% 나온다고. 20%. 그럼 기존 80에 20을 더하면 된다고. 그럼 끝. 됐나요? 네.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 13번.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도시개발구역을 뭐한 뒤에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물어봤어요. 그렇죠? 개발구역을 뭐한 뒤에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나.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은 이거 뭐였어요? 비용은 순수한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거. 비용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끝에 뭐가 나와요? 비용 부담 나오잖아요. 비용 부담. 맞네. 비용 부담. 2번 순수 나오죠. 순환개발 나와요. 순환개발. 5번 보니까 뭐 나와요? 수용 나오죠. 수용. 순수. 그 다음 세입자만 나오면 돼요. 4번에 세입자 나오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암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비용 부담은 순수한 누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거. 그렇게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비용 부담, 2번 순환 개발할 때 순, 그리고 5번 순수할 때 수용, 그리고 4번에 세입자. 그렇죠? 그럼 답은 3번이죠.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 계획은 개발 계획에 포함은 되지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킨 내용으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사히세요? 지금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발 계획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개발 계획 내용 중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걸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14번.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이것도 틀리시면 안 돼요. 답은 4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뭘 할 수 있어요? 대의원에 둘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이건 필수의 선택이에요. 선택이죠, 선택. 선택. 그죠? 임의적인 부분이에요.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둘 수 있다. 이게 개발법이 아니고 어디 가서는 정비법에 가면 얼마 이상 되면 100일 이상 되면 두어야 한다. 필수가 돼요. 그렇죠? 되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15번. 도시개발법령상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만 모두 고른 겁니다. 국장이 할 수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중국공 전부 30만 2천원 해설해 보시면 나오잖아요. 중국공 전부 30만 2천원. 기업 국가가 도시개발 실시하는 경우 맞네요. 그리고 니연 중국은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중국 공은 전부 30만 2천원이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중국이 30만 원이 아니에요. 공이 30만 원이지. 중국은 면적 부분이 제한이 없어요.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거야. 이거 중국은. 중의 뭐예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가 하는 경우 됐나요? 이 경우는 면적이 없다고. 그런데 여기서 공은 뭐예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이 두 가지 부분은 무조건 뭐예요?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 제한이 있다고. 그런데 누구는? 국장은 누굴 싫어해요? 지방을 싫어해요. 지방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둘 이상 걸치는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억 부분은 맞고 니언은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지방공사 때문에.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돼야 됩니다. 지방공사 들어가면 안 돼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맞아요, 틀려요? 15분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기억하고 디귿 2번 하신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게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쳐서 되는 게 아니고 걸치고 해설해 보시면 나오죠. 걸치고 어떻게 돼야 돼요? 걸치는 경우로서 관계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가 뭐 해야 돼요? 성립하지, 성립되지 아니하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냐면 걸치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엔드 걸쳐야 되고 무사하세요? 그리고 협의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국장이 나서는 거예요. 됐나요? 걸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국장이 나서면 안 돼요. 걸쳤을 때는 먼저 협의를 한다고.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했을 때 협의가 안 됐을 때 그 말이 나와야지. 그랬을 때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국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틀렸냐면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걸쳤다는 얘기만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16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30일이 아니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됩니다. 2번 시행자는 공람 기간에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가죠. 3번 채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3번에 꼽혀가지고 3번이 답이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취득 나왔으니까 취득은 그날이다 다음 날이다. 다음 날이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맞죠? 그 말은 맞아요. 맞는데 앞에서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이렇게 돼야 돼요.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고 60일입니다. 60일이 지나면 이것도 안 했던 부분이에요. 60일이 지나면 임대료나 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권 또는 임차권 등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도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지역권이나 임차권 등을 설정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럼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 17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이거는 우리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답은 2번이죠. 왜냐하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한국철도공사는 이거 아니더라도 다 돼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설명이죠. 이건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한국철도공사가 아니고 국가철도공단이 돼야 돼요. 됐죠? 그 다음 1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환지 계획 작성 시 포함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거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환지 계획 작성할 때 포함되는 사항들 되게 많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못 외워요. 그래서 뭐만 외우라고 그랬어요? 설계, 명세 이거 외우라고 그랬어요. 1번 보니까 설계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명세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할 게 없어요. 4번 명세 동그라미 5번 명세 동그라미 끝. 답은 몇 번? 3번. (19번) 점수 주는 거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일단은 정비 기반 시설이 뭐가 돼요? 열악하대요. 열악하다 그러면 누구는 아니에요? 재건축은 아니에요. 그렇죠? 재건축 사업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니면 재개발 사업인데 중간에 봐야 돼요. 달동네입니까? 아니면 중간입니까? 중간.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 나왔죠? 그러면 누가 돼요? 재건축이죠. 재개발이죠. 이게 만약에 달동네 위쪽 다세대하고 나오면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 20번.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정비법에 있어서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답은 2번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에요. 시장이나 군수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도지사죠. 이건 뭐 바로 나와야죠, 여러분. 도지사죠. 국장이 왜 나와 거기서, 그렇죠? 국장이 아니죠. 도지사.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조금 쉬었다가 그 뒷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